안녕하세요. 저는 HSAD에서 현재 AI를 맡고 있는 김경진이라고 합니다. AI 이전에 사실은 서비스 기획, 플랫폼 기획, DX 이런 쪽 업무를 하다가 최근에 워낙 이제 AI가 핫해지다 보니까 작년부터 사실 회사의 AI 프로젝트에 투입돼서 일을 하게 됐고요. 이전 회사에서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때 이제 그 AI 스피커가 2016년, 15년, 16년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GPU의 기술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음성인식 기술들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한때 음성인식 쪽 AI가 핫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조금 AI 업무를 하던 경험이 좀 이어져서 현재 지금 HSAD에서 AI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이제 작년까지 AI 화두는 사실 생성형 AI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정도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생성을 기획자가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내냐가 조금 그 당시에 이제 화두였고 방향이었다면 사실 한 작년 말 정도부터는 그것보다 조금 더 진화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처음 내가 원했던 바가 최종 산출물로 나올 수 있도록 에이전트화 할 거냐가 사실은 최근에 조금 더 이 업계에서 포커스되고 있는 아젠다입니다. 두 가지가 뭐가 다르냐면 젠 AI는 사실 요청자가 내가 요청하면 요청한 결과물을 AI가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었다고 하면 사실 AI 에이전트는 에이전트가 기획된 대로 처음 기획된 방향에 맞게 기획자의 의도에 맞게 그 서비스 AI가 기본적으로 서비스 로직을 가지고 결과를 스스로 창출해내는 그런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에이전트의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제 서포티브, 액티브 이건 좀 제가 붙여보는 네이밍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마케팅 영역에서도 어떻게 기존 마케팅에서 수행하던 업무들을 에이전트화 할 거냐가 사실은 지금 많은 그 마케팅 하는 회사에서 화두이고 또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조금 심플한 그 활용 범위에서 조금 복잡하고 난이도가 있는 주제로 사실 조금 점프업되어 있다 보니 사실 에이전트라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그 이해들을 가지고 어디까지 자동화가 가능할 거냐에 대한 사실 설왕설래들이 현재 이쪽 업계에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에 대한 좀 자각들을 각자 해야만 사실 이 에이전트가 마케팅에서 어느 정도까지 소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과연 그러면 지금 마케팅 영역에서 현재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정말 다 저렇게 자동화가 될 거냐부터 사실 좀 고민의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앞서 대웅기획의 강태호 상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마케팅은 그 앞단에 전략을 세우고 전략을 기반해서 기획과 제작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제작한 것들이 실제 집행이 돼서 집행한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최근에 디지털 마케팅의 업무 플로우인데요. 이게 100% 자동화가 될 수 있느냐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사실은 100% 자동화가 되기에는 의사결정의 과정들이 중간중간 개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 모든 플로우가 100% 다 자동화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저 단계들을 어떻게 구조화해서 반자동화 구조로 설계를 하고 거기서 효율화할 영역과 그 다음에 사람이 판단해서 투입돼야 될 영역에 대한 구분과 정의를 잘 이루어서 단순 수행 업무를 AI가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 마케팅 업무 플로우를 어떻게 에이전트화 할 거냐에 대한 기획과 이제 그 산출물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이제 마케팅 영역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과제들로 이제 논의가 되고 실체화가 되는 형태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의 예만 갖고 와서 말씀드렸어요. 사실 저건 또 ATL 쪽의 일부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 조금 디지털에 포커스된 그 컴포넌트의 그 플로우의 예제를 갖고 온 거고요.
사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SU 최적화 같은 모델들도 사실 이제 에이전트화를 어떻게 수행하게 만들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좀 하고 있는 면이고, 그 다음에 일단 지금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객에 대한 이해가 바탕으로 돼야 거기에 기반해서 게이나 마케팅이 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들을 어떻게 에이전트화해서 그걸 모듈화해서 서로 연동할 거냐 이런 것들도 현재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모든 것들이 실제 유의미한 그 인풋과 아웃풋으로 정의가 돼서 연결이 되려면 사실 굉장히 좀 오가닉해야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플로우로 연결을 시킨다 하더라도 인간이 어떤 시점에 어떻게 개입해서 그 다음 플로우로 연계하게 할 거냐에 대한 사실 그 연관성, 상호 연동성을 잘 고민해서 기획이 돼야 저 마케팅 영역에서 AI 에이전트는 유의미하게 워킹 될 거라고 현재 지금 저희는 고려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사실 고민이 저희는 조금 많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체 컨텐츠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기 전에 고객을 이해하는 페르소나를 AI로 도출하고 그것들에 기반해서 소재를 기획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그 제작 영역에서 베리에이션 치고 그거를 특정 클라이언트에서 집행하시는 채널에 걸맞게 자동으로 베리에이션해서 배포하는 것들을 기획하는 게 하나의 그 에이전트의 예제인 것이고 이제 다른 예제들이 쭉쭉쭉 따라올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문제 정의하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이제 사실 과업이잖아요. 그 과업을 어떻게 AI하고 이제 연결성을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저희가 마케팅 업무를 하는 또는 기획 업무를 하는 영역에서 저 세 가지 코어 밸류는 여전히 그냥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어떤 밸류를 제공할 거냐, 그 밸류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설계할 거냐, 이 세 가지는 사실 좋은 아웃풋을 딜리버하기 위한 그 마케팅에서의 가장 코어 밸류 그리고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그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기존에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으로 해결하던 그리고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던 것들을 AI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학생분들이 조금 많이 배석하신다고 저는 좀 들었었어서 여전히 저 AI를 잘 쓰시려고 하시거나 저런 영역들을 사실 지금 에이전트화하는 연구들과 활동들이 사실 디스코드 같은 데에서도 많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생들이 연구과제로 고민도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실 기술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기술의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얘를 잘 워킹하게끔 기획할 거냐의 기획력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의 문제를 풀어줄 거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AI 기술을 활용할 거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매일같이 AI 툴을 또는 에이전트를 구현할 수 있는 응용 기술들이 사실 시장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기술들이 사실은 그 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앞서서 논의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실 시도들이 지금 시장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엠파렐이라는 기술이 나왔는데 그럼 걔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 거야? 이제 레그라는 기술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걔를 먼저 도입해보자. 이런 기술이 AI에서 새로 나오는 기술이 앞서서 사실 기술 기반으로 뭔가 과제를 정의하고 거기서 과제를 맞춰나가는 형태는 사실은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기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우리가 기존에 하던 업무를 어떻게 에이전트와 또는 AI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잘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뤄낼 거냐에 대한 고민 정의가 돼야
거기에 맞게끔 이제 실제 AI가 중간중간의 역할, 도구로서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건 그냥 사실 에이전트 영역은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제를 최근에 수행했던 그 과정의 한 컷을 그냥 갖고 온 건데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기획안을 먼저 정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특정 이제 제품에 대한 우리가 USP를 뭐로 가져갈 거냐라고 먼저 정의가 되면 그 USP를 AI로 생성하기 위해서 키컷을 일단 AI의 도움을 받을 뿐이고요. 그 키컷을 가지고 이제 실제 어떤 생동감 있게 그것을 AI 100% 영상화할 거냐는 사실은 그때 나한테 필요한 도구를 찾아서 연결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USP로 콘텐츠를 제작할 거야가 먼저 정의가 돼야 되고 그 USP로 USP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서사로 콘텐츠를 제작할 거야가 이제 사실 먼저 정의가 되면 거기에 맞게끔 이미지도 뽑아보고 그 이미지들이 사실은 연결성 있게 제공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미지들을 어떻게 연결성 있게 스토리가 보존되게끔 만들어낼 거냐는 그 다음 이제 AI 기술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최종 산출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느냐는 그때 필요한 적절한 툴을 쓰시면 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AI 기술들에 대한 그래도 습득력과 친화력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혹시 용어들 좀 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 네. 사실 지금 생성형 AI가 워낙 특히 최근에 이제 GPT에서도 이미지 생성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처음 초보를 생성할 때는 기존 이제 미드저니 쓰셨던 분들, 스테이블 디퓨전 쓰셨던 분들, 그 다음에 또 뭐죠? 여러 이제 툴들이 워낙 많이 시장에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툴들 대비 GPT가 이제 이미지 생성 초벌도 굉장히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저희도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생성형 AI에서 만들어낸 이미지의 그 생성물은 아직까지는 최종 산출물에 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벌을 가지고 내가 광고물로 쓰기 위해서 또는 기획물로 쓰기 위해서는 걔가 심리스를 가져갈 수 있도록 고정된 구조로 콘텐츠가 생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기 컴피라는 기술과 또는 특정 모습을 학습하기 위한 오라라는 기술을 같이 적용해서 접목해서 이제 콘텐츠가 학습이 되거든요. 콘텐츠가 심리스를 보유하면서 이제 콘텐츠가 제작이 되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이 내가 일관된 톤앤 매너로 콘텐츠가 생성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려면 사실 저런 기술들을 잘 활용하셔야 그게 유의미하게 산출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단순 크리에이티브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는 AI로 활용이 되지만 사실 저런 기술들을 접목해 봐야 실제 내가 목표하는 그 퀄리티에 맞게끔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일관성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해하시고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LLM은 뭐 당연히 친숙한 용어실 텐데 GPT도 최근에 이제 다 기능이 붙었는데 예를 들어서 레그 같은 것들은 그 LLM 예전에 GPT 같은 언어 모델은 사실 2, 3개월 전에 학습된 결과 데이터로만 결과를 뱉었었거든요. 그런데 레그라는 기술은 이제 실제 실시간 데이터들을 연동해서 그 기존에 학습됐던 LLM 모델에 최근 이제 실시간 데이터까지 결합해서 결과를 뱉어내주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에이전트 모델들이 저런 레그랑 LLM을 연동해서 쉽게 에이전트화하는 기술들을 접목해서 이제 실제 아웃풋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레그 같은 기술들, 그 다음에 에이전틱, 에이전틱이 사실 이제 저런 LLM들을 여러 가지 보다 어드밴스드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에이전트에서 사실 쓰이는 기능이 이제 뭐 M8M이라고 해서 에이전트들도 특정 에이전트들의 기능들이 개별 있으면 그 이질적인 에이전트를 연동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이제 서로 상호간 로직을 연결하는 것들을 저 엔파렉 기술이나 리액트 기술들을 씁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생성하고 제작하고 그냥 배포하는 기능들이 다 리니어하게 에이전트들의 합으로 최종 플로우를 완성할 수 있는 사실 기술적인 환경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제 마케팅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나가시면 사실 굉장히 진보한 마케팅 영역에서 AI를 활용하시고 만들어내시는 역량들을 확보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처음에 어려워요. 저희도 회사 광고 회사다 보니까 사실 엔지니어보다는 다 디자이너 분들이 저런 툴들을 가져다가 기획하시고 그 다음에 실험해 보고 계시는데 일부 포기하시는 분들도 나오시고 저걸 끝까지 해내서 실제 이제 본인 현업에 만들어내시고 본인 현업에 적용하시고 저걸 이제 다 재활용,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컴피 같은 기술은 한 번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의 이제 응용도는 무한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이제 공유해서 집단지성으로 그 톤앤 매너가 유지돼서 콘텐츠를 일관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술을 테스트해보고 나오는 결과를 보고 어디서 또 뭘 보완해야 되는지를 또 거기서 인풋하고 아웃풋, 인풋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이 사실은 꽤나 많은 실험을 해보셔야 하고 거기서는 내가 원하는 그 완성도와 내가 원했던 가설이 실제로 나오는지를 계속 실험하는 집요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난하고 좀 어렵지만 사실 캐치업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구성원들이 실제 그렇게 해내는 모습들을 저는 최근에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기존의 그냥 디자이너들은 그냥 생성형 AI가 프롬프트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조금 이해하시고 저런 기술들에 대한 이해도와 병합을 좀 해보시면서 최종 본인들이 원하시는 결과들을 만들어내시면 그냥 프롬프트만으로 디자인하시는 역량 외에 더 훌륭한 시장에서 더 가치 있고 더 경쟁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사실 작년이에요. 저희가 최근 예는 좀 보안상 가져오기가 어려워서 이것도 그냥 작년에 이제 제작했던 예인데 그때 당시 이제 클라이언트가 뭐 글로벌 그 회사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에서 에셋은 유지하되 배경만 한국 배경으로 바꿔달라고 하셔서 저런 것들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 때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저희가 활용을 했었고 저런 그 배경을 바꾸고 그 다음에 차에 그 룩앤필 차의 3D 에셋에 룩앤필을 해치지 않으면서 계속 콘텐츠가 일관되게 생성되게끔 하는 기술은 앞서 말씀드렸던 컴피라는 기술을 연동하고 접목해서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컴피로 만들어지면 어떤 차 종목이 바뀌더라도 사실은 일관되게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저희가 플랫폼에 얹고 그게 다른 벤더들한테도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사실 얘도 이제 저희가 컴퓨터를 적용을 한 예인데요. 인물을 가져오고 인물의 바디 쉐입을 유지하면서 사실 일부 신체의 일부의 영역은 또 이제 수합을 하면서 인물의 심리스를 가져가는 모델을 저희가 컴퓨터로 구축을 한 거였는데요. 사실 저 쉐입은 3D 쉐입을 갖고 오는 것을 컴퓨터로 접목한 거였고 거기서 일부 이제 인물의 컴포넌트를 재배치하는 것도 사실 다 컴퓨터 연동해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런 사실은 시도들을 기존의 전공이나 기존의 업무를 엔지니어링 영역에서 하셨던 분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실제 연구하시고 실험하셔서 이제 계속 컴퓨터 고도화해 나가시면서 이제 다른 영역, 다른 클라이언트 과제에도 활용되실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워낙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눈 뜨고 어제 이제 잠들고 오늘 눈 뜨고 세상을 보면 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사실 경쟁하듯이 AI 특히 이제 베이스 모델 기술은 베이스 모델 기술대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걔를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기술들은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움을 계속 서치하시고 거기서 나는 어떤 그 역량을 이 기술들과 친숙해지면서 나의 기획력을 확장할 거냐가 사실은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두려움 없이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업에서 실제 저희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에 대한 또는 이런 실험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친구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 있고요. 어려워하고 조금 두려워하는 그리고 기존 방식을 더 고수하시려는 분들은 사실 아예 접목조차 못하고 계시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드밴스된 또는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 있는 인재로 더 성장하시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앞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네, 토론은 좀 이따 같이 네.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